자, 안녕하세요. 다우 랩장 제이슨입니다.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할 건데 이제 그전에 여러분들한테 사기 과정 그리고 다우 랩에 대한 소개를 일단 영상으로 녹화해서 공유하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고 오셔 가지고 화요일 날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꽤 소개가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고 오셔야 나중에 그 실제 저희가 정기 모임에 모였을 때는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매 기수가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과정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기 링크를 다 걸어 뒀으니까 1 기부터 3 기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오랩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오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래 조직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단 느슨한 연대, 즉 커뮤니티와 같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들어오고 들어오는 건 지금 선발 기준으로 들어오지만 언제든 나가거나 이런 데 대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나 운영진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실행 조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친목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미래 조직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커뮤니티랑 좀 다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회사스러운 조직과 근접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실험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험실이라 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울에 관해서는 무슨 시도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두려움 없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못 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오랩이 지금 꿈꾸는 목표 미래 조직은 무엇이냐? 물론 이 부분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잡아두고 있어요. 자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실행 조직, 그리고 부재로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는 조직이 어디에 있나? 뭐 회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실행 조직일 수는 있는데 자율적이냐?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협동조합, 다오 이런 정의에 다 맞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각각마다 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즉 이 조직에 참여하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 즉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같이 참여하면서 자율적으로 이 조직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 조직이 뭐 단기적으로 뭐 1 년만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 년, 20년 뭐 길면 100 년까지도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회사처럼 성과를 내는 그런 실행 조직이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은 미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제 조별 과제 연구하면서 좀 더 많은 토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운앱 자체는 미래 조직 실험실이자 실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조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시즌에 반영하고 있고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멤버십 책에 대한 기반을 다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온보딩 방식에 대해서 여러 실험을 거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첫째 주, 두 번째 주 경험하게 될 온보딩 방식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기여 측정 보상 그리고 역할 부여에 의한 자율 운영 뭐 이런 실험을 여러 가지 했고요. 뭐 심지어 3기 같은 경우에는 리더 부재 이건 뭐냐면은 어 랩장이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무 커뮤니케이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수가 잘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실험을 했고 꽤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도 가능하구나.' 대신에 어떤 시스템 규칙을 마련을 해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얻은 것이죠. 자, 다오랩을 그 목표 자체가 다오랩을 미래 조직으로 만드는 게 이 다오랩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즉 다오랩이 미래 조직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다오랩 자체가 미래 조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오랩을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 조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 다오랩의 목표 중에 하나고 다오랩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개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 조직이라는 것을 나눠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실험들이 가능하고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적어 본 곳인데 사실 자율적이려면 리더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고 좀 분권화돼 있어야 되고요. 그게 더 나가면 탈중앙화고 그리고 역할 분배가 좀 명확히 되어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권한 이임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느냐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내적 동기로만 그 커뮤니티나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 먹고 사니즘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재무적인 부분, 즉 수익 창출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적 보상들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점이 다오랩에서도 분명히 실험이 되고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행 조직 측면에서는 이게 회사처럼 어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아닌데 회사처럼 실행을 한다.'라는 구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협업에 의한 실행이 되겠죠. 그런 협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그리고 구현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24 년도에는 주로 자율적인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 구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인제 25 년부터는 이 지속 가능한 실행 조직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할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면 다오랩 자체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조직의 형태를 로 점점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오랩 원칙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의해 놨는데 일단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서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새로운 기술을 모집할 때도 다양성이 제1 원칙이에요. 그래서 연령대별 다양성, 분야별 다양성, 그리고 젠더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을 항상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오랩에 힘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명성 추구,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 그리고 결과물은 다 공개입니다. 소통도 공개적으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 조직에는 기본으로 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서로 간의 신뢰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고 여러 가지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운영, 그리고 미완의 수용. 이것은 결국 실패를 허용하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 결과물은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원칙에 여러분들이 다오랩에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be proactive 즉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자율성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게 깔고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 의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떠먹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리고 다오랩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원칙, 규칙들은 여러분이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젝트나 태스크 그리고 뭐 시도 같은 것들을 이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다오랩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거의 모든 지금 다오랩에서 돌아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소개인데 일단 왼쪽 편에 보면
다오랩 멤버십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기 여러분들도 보면 지원하셔 가지고 선발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 사기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매 기수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수가 되면 이제 앞으로 루키라 부르기로 했는데 이 신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2달 혹은 뭐 길면 3달 가까운 수습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오랩과 핏을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별 연구를 할 건데 그 조별 연구 활동을 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면은 정식 멤버 즉 크루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정식 멤버가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오랩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 길드 활동을 여러분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심지어 다오랩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인제 길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식 멤버 즉 크루들로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 활동이 있습니다. 즉 신규 기수 루키나 크루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동 활동으로 다오랩 데이 이게 월에 한 번씩 모두가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하는 어떤 액티비티가 있으면 다오랩 번개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랩 번개는 뭐 같이 등산을 가자 아니면은 누가 어떤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축가도 해 주고 뭐 파티를 하자 뭐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의 승인을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그냥 오픈을 하셔 가지고 하고 뭐 단톡방이 됐든 슬랙이 됐든 이런 데 공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오레 클럽 같은 경우에는 길드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취미나 친목을 위해서 어떤 클럽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은 다오랩 안에서 클럽을 만들고 뭐 루키나 크루들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등산 클럽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맛집 단위 투어하는 클럽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통 활동 즉 루키와 크루가 다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쪼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다오랩 기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루키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지만 4기 루키 분들이 기존 선배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루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 활동이에요.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오랩하고 핏을 맞춰 보는 과정이고 그리고 요 과정 중에 한 1-2주 정도는 선배 기수 인제 저희가 쉐르파라 부르기로 했는데 3기 선배 기수가 여러분들의 쉐르파가 돼 가지고 1-2 주를 다 케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온보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드릴 건데 그 이후 나머지 6주 정도는 여러분 기수가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그것이 다오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율적 운영을 이 안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다오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랑 그리고 실제로 해 보실 때 다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다가 보니까는 인제 현업 내지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 중도 하차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중도 하차하시고 뭐 그다음 기수라든가 또 다음 미래에 한번 다시 어플라이 하셔 가지고 또 선발이 되시면은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너무 꼭 여기에서 그 '잘 안 맞는데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상황상 어쩔 수 없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모임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참여 한 8주 정도 되니까 꼭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동기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친밀감을 만들어서 다오랩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많이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다오랩에 대한 연구를 다오랩 연구에 대한 맛보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경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그 조별 연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 정기 모임 이외에도 조별 이렇게 편성이 되면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별도로 만나시기도 하고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기수가 여러분들이 끝나셨을 때 혹은 기수 중간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인데, 자 일단 길드가 있습니다. 길드는 온리 크루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수료를 하셔야 길드에 참여하거나 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 길드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기수 활동은 8 주, 뭐 길면 10 주, 12주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드라고 해서 정식 크루들을 모아 가지고 어떤 정말 긴 기간 동안 액티비티를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3 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길드를 만든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 자체도 길드장이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오랩 길드의 주제는 다오랩 취지에 관련된 모든 주제가 다 가능해요. 즉 미래 조직과 일에 관련된, 뭐 예를 들자면 커뮤니티 빌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는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다오 리서치에 관련된 책을 한번 써 보자,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오랩 빌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4년 작년에 개설된 길드가 한 3 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길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북이라고 다오를 만들면 이 다오의 운영 원칙을 적어 놓은 게 핸드북이에요. 그래서 그런 핸드북을 분석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핸드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의 커뮤니티에. 그래서 그렇게 핸드북 파먹기 길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오의 법적 구조를 연구하는 길드도 있었습니다. 각각이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오랩 클럽은 무엇이냐? 다오랩 클럽은 친목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또 시즌과 무관하고요. 루키나 크루 누구나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길드 같은 경우 온리 크루만 가능한 것이고요. 다오랩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여러분들 신규 멤버 즉 루키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개설된 클럽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길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클럽은 없고요. 뭐 올해 원하시는 클럽들이 있으면 개설해서 하시는 것도 뭐 추천드립니다. 다올의 클럽의 주제는 취미나 친목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뭐 북클럽, 뭐 맛집 투어 클럽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길드냐 클럽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거는 미래 조직과 일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독서 토론을 하는 모임을 만들겠다. 근데 그 주제가 만약에 미래 조직과 일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길드로 만드는 것이 맞다. 반면에 모든 주제의 책들을 다 뭐 소설도 커버하고 그냥 각자 멤버들이 원하는 책들을 가져서 독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클럽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럼 북클럽을 만드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인제 다오랩 데이인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다오랩 데이를 개최를 하고요. 모두연에서 오프라인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오랩 크루들 즉 루키 크루 다 오시고 다 오셔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외부 초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 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새롭게 네트워킹도 하고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뭐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 인제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쪼끔 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하시는 동안도 두 번 정도의 다우랩 데이가 있으니까 1 월하고 2월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합류하셔 가지고 선배 기수들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 공유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우랩 번개인데 다우랩 번개는 이렇게 뭐 길드나 클럽처럼 뭐 몇 달 뭐 이런 식으로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랩 번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번개가 개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와 함께 할 것인지도 다우랩 번개를 치시는 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외부 분들 초대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개를 해도 될까?' 이런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도 드리고 아마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번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번개 개수를 제가 그냥 어렴풋이 예상을 해 보면 한 15개 20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성수 인사이트 투어, 한옥에서 LP판 듣기, 지리산 등반, 그리고 같이 캠핑 가는 거, 그리고 다우랩 멤버 중에 한 분이 태제대학교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같이 몰려와서 태제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설명도 듣고 이런 자리도 가졌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우랩의 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걸 한번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번개를 치시거나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길드, 클럽, 번개 누가 만들어 주나요? 아닙니다. 안 만들어 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다른 분들이 만드시면 거기에 또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 보고 싶은데 용기가 없거나 주저되면 연락 주세요. 사실 인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되게 프로액티브하게 하는 게 많이 주저되는 좀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저가 될 때 언제든 편하게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은 사기 쉐르파 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워랩이 전반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 인제 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워랩 사기 사전 설문을 이제 제가 보내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기 설문조사 그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령대 데모그래픽을 한번 보니까 정말 아름답죠? 여기 보시면은 대략 20대 30대 40 대가 대충 한 3분의 1 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발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 웬만하면은 연령대도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도 뭐 거의 50대 50 이죠. 뭐 여성분들이 쪼끔 많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역량 부분에서는 매번 그렇긴 한데 조직 경영 운영 쪽이 제일 많으시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긴 하지만 다른 분야들도 다양하게 섞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보다는 일반적인 비개발 쪽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자 그리고 인제 미래 조직에서 다오가 되게 중요한 축이라 크립토 블록체인을 얼마나 이해를 하시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지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40%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다오랩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지갑을 한번 만드실 거예요. 만드시고 다 경험을 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오와 블록체인 기초 교육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한 76%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즉 20 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초 교육을 쫙 시켜 드릴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중에 다우랩에 어떤 기여를 가능하신가요? 기여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꺼내내 가지고 이것들이 잘 엮여서 할 수 있으면 조직이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항상 하고요. 이런 데이터가 나중에는 다오랩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른 분들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들, 어떤 기여를 하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제 어떤 연구를 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인제 제가 질문했을 때 이런 관심들을 많이 보이셨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긴 하지만 내적 동기 쪽이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뭐 꼭 4 기뿐만 아니라 3 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원하는 바가 '내적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키느냐.' 이런 쪽이 가장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다오랩 멤버들에게 지식이나 노하우 공유 세션이 있다면 어떤 주제로 하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참 감탄스러운 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스펙트럼도 다양하고요. 이 주제들을 봤을 때 '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5 분이 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 모임을 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도 하고 다른 분들은 또 듣고 이러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다오랩 사기가 어떤 분들이 오셨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 설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다오랩 사기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온보딩 정기 모임 때 많은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시간이 되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먼저 브리핑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수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오랩에 애정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멤버들과 가능한 한 많이 교류하시고요. 그리고 맛보기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다오랩에서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핏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우랩 사기는 1 월부터 3 월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2 번, 오프라인이 6 번입니다. 그래서 온보딩 세션 첫 2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참여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별 연구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오랩 데이와 번개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다오랩에 여러분들이 그 소속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선배들하고도 교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 연구 활동을 여러분들이 인제 열심히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수료 조건이 중요한데 일단 필수적인 수료 조건이 모임 출석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유 없이 3번 이상 연속 불참할 경우에는 그냥 자진하차로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3 번을 불참을 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오시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수료를 포기한 걸로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뭐 출장이든 뭐가 됐든 어쩔 수 없이 3 주를 꼭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연속 불참이기 때문에 또 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인제 뭐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고 요청을 드리겠죠. 그리고 기여 조건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기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별 연구에서 어떤 기여를 하든 뭐 이 다오랩을 위한 어떤 기여를 하든 해서 기여 점수가 최소한 0 점이 아니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네트워킹 조건 같은 경우는 원래 3 기에 뒀었는데 아마 4 기에는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체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저 부분은 무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월에 4기 일정을 요렇게 스케줄로 이제 표시를 해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의 오프 모임은 4기 온보딩이기 때문에 14 일하고 22 일은 꼭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두 번의 인제 또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요일 날, 그러니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1월 다우랩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때 선배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다우랩 데이 때 무얼 할 거냐면 1년 동안의 다우랩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 가지고 정보도 듣고 교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2일 저녁에는 블록체인 앤 다오 기초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시간 정도 거의 쫙 훑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인제 외부에서 들으려면 제가 요즘 강의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듣기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되게 이런 쪽 블록체인 쪽 이 경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오셔 가지고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는 인제 매주 오프라인, 온라인 정기 모임을 할 건데 중간에 한 번은 연구 제안, 여러분들 조별로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프로포잘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그리고 연구 결과 공유와 함께 사기 수료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월 다우랩 데이가 있을 것이고요. 자, 온보딩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두 주는 다우랩 온보딩 주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때는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온보딩을 지금 4기 쉐르파 3기 선배분들입니다. 3기 선배분들 5 분께서 열심히 다들 준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온보딩의 목표는 여러분들 같은 기수끼리 친해지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다오랩의 취지와 방식을 이해하고 조별 연구 주제하고 결과물을 정하고 조를 편성하는 거. 그리고 이 2주 동안의 이러한 형성된 분위기와 바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가는, 그래서 그것들이 온보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 주차, 2 주차 여러분들이 인제 쭉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매 기수마다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4 기부터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실험이 사실은 쉐르파라는 구조예요. 지금까지 매 기술을 준비하고 운영을 했던 것은 운영진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운영진 분들이 그걸 매 기수를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전 기수가 다음 기수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꿨어요. 그래서 3기 선배분들 중에 5 분이 그런 운영진, 저희는 쉐르파라 부르기로 했고요. 그 쉐르파 분들께서 지금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버디 프로그램, 그리고 경험 공유 세션과 감사 포인트, 다우 포인트, 온보딩 퀘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을 할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기 쉐르파가 3기 선배분들 중 요 5 분, 저 빼고 5 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4기 운영을 맡아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 주말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고 뭐 어떻게 누가 역할 분배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오후 내내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꽤 많은 시간들을 들이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오랩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툴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은 결국 노션에다 쌓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노션 쪽에다가 쌓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로 연구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공지들은 슬랙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화 중심이다 보니까는 어떤 공지나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쌓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도 어렵고. 그래서 슬랙을 그런 그 연구와 공지의 중심 채널로 기본 채널을 쓸 거고요. 조별 여러분들이 연구 그 조가 편성이 되면 조별로 슬랙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슬랙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구 관련된 것들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지하고 쌓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른 조의 슬랙 채널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조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다 보셔도 됩니다. 이게 다오랩의 기본 원칙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전에 3기 같은 경우에는 슬랙을 거의 안 쓰고 카카오톡에 단톡방 중심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조별로. 이러다 보니까 다른 조가 뭐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다오랩은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고 그리고 서로 공유잖아요. 근데 각각의 조별 활동하고 그 조 활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를 좀 보면 거기에서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피드백이나 조언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툴의 영향이기도 해요. 카카오톡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별 연구 활동은 슬랙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슬랙에 좀 익숙해지셔 가지고 거기 안에서 조별 연구 활동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소통은 카카오톡을 더 편해하실 거라 가벼운 대화라든가 첫 주차 정기 모임 후기에 대한 사진 공유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 1 주차에 요런 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그 완료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질의응답도 받을 겁니다. 자, 다음은 다오의 버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인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커뮤니티나 조직에서 나랑 정말 친한 어떤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나갈 힘이 생기잖아요. '뻘쭘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버디 프로그램 즉 짝꿍이죠. 그래서 사기 두 분과 선배 한 분을 매칭해 가지고 요렇게 한 3 명이 하나의 버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진행하는 동안 선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주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제 궁금한 점 그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매칭된 버디끼리 여러분들이 좀 더 끈끈하게 가면서 다오랩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포인트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기 모임에 출석하면은 감사 포인트를 100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분들한테 즉 멤버들이나 선배들 이런 감사한 분들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나의 감사 메시지는 20 포인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멤버는 감사한 메시지도 읽어 보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다오 포인트로 전환이 됩니다. 이 포인트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감사 포인트 받은 100 포인트는 계속 쓸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모임 즉 일 주일 후 24 시까지 전송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포인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어 다른 동료들이나 멤버분들한테 그 감사함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같이 좀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 다오 포인트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감사 포인트 하나만 운영했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분리시켰어요.
감사 포인트는 내가 출석을 하면 받아서 남한테 주는 고 마는 게 감사 포인트고, 다오 포인트는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오랩 활동을 통해서 받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쌓아 놓으면 나중에 그 저희가 되게 히트 상품인 포인트 경매할 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 활동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포인트를 많이 쌓으셔 가지고 이 다오랩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주차에 인제 퀴즈를 많이 맞추거나 자기소개 퀴즈, 그리고 온보딩을 잘하셨다라고 하는 이 온보딩 퀘스트를 다 수행을 하시면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 포인트 많이 받아도 이 다우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우 포인트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보딩 퀘스트도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온보딩 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다우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설문도 하셨고 자기소개 슬라이드도 하셨잖아요. 그게 온보딩 퀘스트, 기본 퀘스트에 들어가 있는 두 개 미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시면 마지막 기본 퀘스트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기본 퀘스트를 달성하게 되신 거고, 1 주차 모임 날 전까지 모임 날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오 포인트 100 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인제 이 툴 다오 툴 인제 저희 다오랩 툴에 대해서 뭐 슬랙 뭐 노션 이런 것들에 대한 미션이 있는데, 그거 1 주차 모임 날까지 완료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또 100 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인제 모임 퀘스트 또 있는데 그것도 달성하시면 2 주차 모임 날까지 또 100 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 주차 때 있는 다우 포인트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별 연구 주제 제안 및 조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조별 연구 제안은 1 주차 모임 마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슬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제안을 하시면 돼요. "나 이런 연구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같이 해 보고 싶은 사람 모여요."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슬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제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제안하신 분들께 50 포인트, 다우 포인트 50 포인트를 지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인제 연구 주제를 모두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25 명이 지원하셨기 때문에 한 개 조에 5 명씩 해서 5개 조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 5 개만 선정할 건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슬랙에 좋아요로 계속 해 주시면 그 좋아요 수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탑 5 로 저희가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분께는 또 50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 개가 선정이 되면 2 주차 때 모임 때 주제 발의하신 분들이 짧게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2 주차 때 팀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5개 조를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별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주제를 여러분들이 제안하셔야 되느냐? 사실 주제는 미래 조직과 일에 대한 주제로 그냥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러면 인제 여러분들이 '아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이해관계자 다오 프레임워크이라고 다오랩에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 가지 정도, 즉 어떤 미래 조직 뭐 여기에 커뮤니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오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멤버십이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뭐 온보딩 방안, 조직 구조와 역할 분배,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안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인제 링크를 걸어 뒀는데, 이기 과정 소개 자료에 쭉 각각 주제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기 이 활동을 하실 때 어떤 활동들을 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다오랩을 만들게 되었으며 다오랩은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오랩은 정말 제 우연한 계기로 만들게 됐는데 2023년 2월 한 2년 됐네요 말하자면. 2년 전에 이 모두의 연구소 소장님 여기 보이신 남자분이신데 이 소장님 김승희 소장님과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안부 인사를 할 겸 이렇게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두의 연구소 모두연의 랩장님들께 본인의 지분, 구주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생각하기에 뭐 '랩장님이 그냥 지분 드리면 주시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법적인 이슈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금 이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받는 분의 세금이 아니고 기존 투자자들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때 제안을 드렸죠. 원래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법적 구조와 그리고 그런 지분을 받으실 분들이 잘 모여 가지고 모두의 연구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뭐 전문가들도 찾아다니고 법무법인도 찾고 이래 가지고 그때 인제 법적 구조는 얼추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지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묶어서 다오 비슷한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어차피 모두 연구소가 실험실을 안에 만드는 연구실을 만드는 거니까 누구나 그 안에다 연구실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사람들 모아서. 해서 시작을 한 게 2024년 작년 1 월이에요. 그래서 작년 1 월에 1 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 연구소는 이런 그 주제로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연구소가 꼭 대학에서만 만들어져야 되느냐. 대학이 아닌 필드에서 실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커뮤니티가 연구소가 될 수 없을까?' 이런 마인드로 뭐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다오랩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연구소를 만든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스타트업이나 회사가 될 수는 없을까? 회사가 하는 일을 커뮤니티가 하면 어때? 그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물론 이게 지금 그냥 커뮤니티로서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떤 그런 실행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인제 다올의 기술 조별 연구 과제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계속 고민들을 해 왔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게 다올의 히말라야 선언문입니다. 자 인제 여기에 인제 히말라야가 들어갔는데 "왜 히말라야느냐." 이렇게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2기 하는 중간에 히말라야 또 트레킹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하면서 그때 한 2 주? 한 20일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제 그때 제 목표가 매니페스토 즉 선언문을 하나 써 보자. 그래야 선언문에 따라서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모든 분들이 다 '공통된 비전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 선언문을 써서 그걸 히말라야 선언문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다오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미래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다오랩 하기 전에 회사를 3개 정도 파운딩을 해 봤어요. 해 봤고 그 3개 다 달라요. 하나는 스타트업이고 하나는 VC고 액셀러레이트 및 VC고 하나는 대기업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보는데 주식회사를 한 3개 해 보니까 이게 어떤 프로블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어요.
뭐 부의 양극화,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짜뉴스, 정치 포퓰리즘, 뭐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진짜 맞닥뜨리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스타트업을 풀기 어려워요. 왜냐? 왠지 아세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가 따라붙기 힘들고 오케이 투자가 따라붙었어. 그러면은 투자가 따라붙었으면은 그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즉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성장을 만들어내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 구조로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겠다. 뭐 이런 문제를 또 뭐 비영리나 협동조합 구조로 풀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를 주식회사 구조가 가진 또 장점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어 그 철저한 어떤 마인드로 실행 마인드로 이걸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워킹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조직 구조로 기존 주식회사는 다른 성장이 아닌 어떤 다른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실마리를 커뮤니티에서 좀 찾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요새 많아지기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는 되게 개방성하고 자발성이 기본적인 무기잖아요. 뭐 원하는 사람만 와서 누구한테나 오픈돼 있고 그리고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커뮤니티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좋은데 어떤 결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견고한 실행 조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저런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실행 조직으로 만들 거냐라는 거에서 또 다오라는 거에서 인제 많은 부분을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다오라는 것은 탈중앙화 자유조직의 이라는 정의고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만들어진 조직의 형태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거버넌스 그리고 실행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인제 다오라는 것들이 블록체인 동네에서는 꽤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오 구조로 돌아가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잘 돌아간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이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렇게 다오를 보면서 '이거 왜 잘 안 돌아갈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할 때 다오가 잘 안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시스템적으로 구현해 놓고 이대로 따라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비합리적인 원리들을 연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적용을 해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추천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동 경제학, 뭐 게임 이론 또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들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어 조직의 운영이나 거버넌스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그것들이 커뮤니티의 실행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대안 조직, 미래 조직을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개인들이 모인 시민 사회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권력 조직이 아니라 이런 시민 사회에 대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조직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 조직들이 다 실행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도 창출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일의 미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조직에 내가 여러 뭐 한 5개 6개 조직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오랩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오랩을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21 세기의 대항해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걸 다오랩하고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안 조직이 만약 만들어지면 그 대안 조직을 제가 도구로 이용을 해서 제가 해 보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인제 풀어보고 싶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의 불평등이나 세대 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을 또 만들어서 하느냐?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생각하다가 다오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니즈를 다오랩에서 잘 풀면 결국 그거 기반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걸 시도를 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대안 조직이나 또는 미래 조직 이 일을 바꾸는 게 이게 1-2년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장기적이라 하면은 뭐 미니멈 한 4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안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대안 조직이 법제화까지 가야 돼요. 협동조합에 대한 법이 있듯이 그런 법제화까지 가야, 다오에 대한 법제화가 되든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까지 보면은 뭐 한 10 년까지도 바라봐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하다 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롱텀으로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안 조직으로서, 미래 조직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형상은 이거예요. 지금 모든 이해관계자, 그냥 직원이나 뭐 이사회나 대표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까지도 다 참여하고, 파트너사 또는 인제 그 지역 주민,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지역 주민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해서 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목표 달성까지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실행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인제 이런 부분을 커뮤니티로 풀어보겠다는 곳도 있어요. 이를 새로운 형태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곳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커뮤니티 빌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기 보여 드린 더 비즈니스 오브 빌로깅, 소속감의 사업이라는 이 책에서 굉장히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길드가 이 책을 같이 스터디하고, 스터디는 작년에 끝났어요. 스터디한 결과를 가지고 번역서를 내는 것까지 가는 게 저희 길드의 목표입니다. 이 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A community is a business. A business is a community." 말하자면 뭐냐면 커뮤니티 자체가 비즈니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할 때 그 비즈니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사업처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프로핏을 생성을 시키고,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는 사업적인 관점으로 커뮤니티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비즈니스도 커뮤니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고객들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주나 제품을 받고 마는 구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뭉치는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만들고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좌우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거의 같이 가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궁극적으로 합쳐질 수 있는 구조로도 가지 않을까. 즉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안 조직이 커뮤니티 자체가 대안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커뮤니티가 그 기반에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실행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여기는 실험실입니다. 즉 정해진 정답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험이고 미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해도 되나 안 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주저함이나 그런 그 두려움 이런 거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나오는 느슨함 그리고 여유로움을 여러분들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커뮤니티든 대한 조직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까지 여러분들께 사기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은 제가 인제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 주시면 1 주차 모임 화요일 날 모였을 때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다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